창호 교체하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 바로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랑 똑같은 평형인데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업체에 전화해서 아파트 평면도와 평수를 말하면서 이 정도면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 하시죠.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때문이에요. 제품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체인지 이 대표입니다. 샤시 교체, 창호 교체라고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창호를 고를 땐 뭘 봐야 하는지 이런 건 절대 뜨지 않습니다. 비용, 견적 싸게 받는 법, 베란다만 바꾸면 얼마나 드나요? 뭐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메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체를 하시려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게 가장 궁금하다는 의미겠고요.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한 분들도 비용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샤시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러 갔는데 BMW와 벤츠를 고민합니다. BMW는 357 시리즈가 있고 벤츠는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이렇게 급이 나뉘죠. 그런데 BMW 3 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를 가격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3 시리즈가 더 싸네? 한다는 겁니다. 창호 교체할 때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만 보기 때문입니다. 벤츠 E클래스는 5 시리즈와 비교를 해야 되고 BMW 3 시리즈는 벤츠 C클래스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같은 현대 아반떼를 산다고 해도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풀옵션과 옵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아반떼의 가격 차이는 970만원이 난다는 칼럼을 읽었는데요. 샤시 교체할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창호 브랜드, 창호 등급을 지우고 보더라도 창호가 하는 기능이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유리 옵션, 유리 두께 옵션, 액세서리류, 간봉, 아르곤가스 주입 같은 옵션들로 하여금 견적이 전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현장마다 달라요 라고 하면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얼마나 허무하실까요? 브랜드별로 고민했을 때 제대로 견적 비교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옵션이 들어가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액세서리를 어떻게 선택하면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 유리 옵션은 로이 유리와 두께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가격 상승이 있는지 등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집 샤시를 교체할 때 견적이 높아질 수 있는지 혹은 낮아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여러 업체에서 받은 견적을 제대로 비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본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실측하고 어떤 과정으로 견적을 내보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실제로 본사팀이랑 실측을 한 후 실측지, 그리고 여러 옵션들을 넣는 견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호라는 게 어디 슈퍼마켓 들어가서 저 이거 살게요 얼마예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입력하게 되는데요. 발코니 전용창에는 로이 유리를 적용한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내 창에도 단창이 아닌 이중창을 써서 단열을 더 높인다던가 하는 일부 루틴적인 견적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시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업체에게 이건 빼주세요, 추가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고, 여러 군데 같은 스펙의 창호를 가지고 어느 정도 마진을 붙이는구나, 혹은 이 업체는 좀 과하게 붙이네 하는 등의 비교를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우선 소비자분들은 브랜드를 고르게 되죠. 참고로 같은 브랜드에서도 본사 완성창, 대리점 조립창의 개념이 있습니다. 직영점, 대리점 내에서도 업체마다 붙이는 마진이 정말 제각각이라 같은 브랜드를 두고 완성창, 조립창에 대한 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건 제품명이나 10년 보증 스티커 같은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관련 영상은 디테일하게 찍어두었으니 위의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취급하는 브랜드를 원하시게 되면 본사팀과 실측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객님께서 특별히 가성비가 낮은 등급의 제품을 원하시거나 고스펙의 창호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간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중간급의 제품을 고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중간급의 브랜드별 창호 제품명은 현대의 경우 L3, L5, L7으로 중간급의 제품은 L5고요. LS 완성창의 경우 슈퍼세이브 3, 5, 7 시리즈 중에 중간 제품인 5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코니 전용창, 내창, 일반창을 적용하게 되죠. 내창, 일반창은 외기와 닿지 않는, 그러니까 확장을 하지 않는 곳에 하는 창이죠. 발코니 전용창보단 프레임 두께도 얇고 폭도 좁습니다. 내창에도 이중창, 단창이 있고요. 발코니 전용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발코니 전용에 나온, 그러니까 외기와 외풍으로부터 보호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창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내창처럼 이중창, 단창이 있고요. 확장을 한 곳엔 발코니 이중창, 하지 않은 곳엔 발코니 단창, 내창, 일반창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창호에는 5대 기능이 있거든요.
단열과 관련된 단열성, 기밀성, 소음과 관련된 차음성, 강한 비바람과 관련된 내풍합성, 수밀성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창과 발코니 창은 설계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외기가 닿는 곳에는 용도에 맞는 창호를 쓰는 게 중요하죠. 가끔 저층 아파트는 발코니에도 내창을 추천하고 그렇게 실제로도 시공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드시 발코니 전용창을 하라고 강조드립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장마철이 되거나 한겨울이 되면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발코니를 내창으로 하게 되면 솔직히 견적이 낮아지니까 견적 금액에 혹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위치에 맞는 창호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리 옵션에 대해서 고르죠. 견적이 증가하는 옵션들은 유리 두께와 로이 유리 적용 여부입니다. 유리 두께와 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샤시 교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라는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렸고요. 우선 유리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로이 유리를 적용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참고로 외기와 맞닿는 발코니 전용창에는 로이 유리 적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유리에 금속 코팅을 하는 것이라서 유리 사이즈, 그러니까 창호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예를 들어보면 43평 현장에 311만 8,800원인 발코니 전용 이중창인 창호 가격은 로이 유리가 적용된다면 315만 3,700원이 되는데요. 로이 유리를 8곳 적용했고 그러니까 몇십만 원이 증가하지 않은 셈이죠. 정말 가성비 높고 두고두고 잘했다고 생각하실 창호 옵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액세서리와 기타 옵션을 체크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핸들은 보통 이지핸들을 적용하는데요. 크리센트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아주 기본 옵션입니다. 참고로 크리센트로 하면 1만원대인데 이지핸들로 적용하게 되면 개당 10만원 안팎입니다. 창호는 한두 개가 아니라 최소 10개 전후인데요. 이것도 견적서로 받게 되면 100만원 안팎이 됩니다. 견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요소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방충망의 경우 외부만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옵션의 경우는 기본은 알루미늄 감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르곤가스를 주입한다든지 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감봉에 아르곤가스 옵션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르곤가스는 나중에 새어나오고요. 발코니 전용창 로이만 적용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올수리를 진행하면서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가 아닌 거주하시면서 창호를 교체하는 경우라면 살림 및 바닥을 모두 덮어주는 보양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베란다 통창의 경우 기존 창 철거시 하부에 붙어있는 타일이 손상이 될 수 있어서 이런 타일 마감 옵션 여부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견적 내는 과정을 설명해 드려보았는데요.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견적을 내는 프로세스는 우선 가장 맨 앞단에 브랜드 선택, 상, 중, 하, 창호 등급 정하기, 외창은 반드시 발코니 전용창으로, 유리 두께, 로이 유리 등 유리 옵션 선택, 핸들 방충망 같은 액세서리로 선택, 감봉, 아르곤가스 등 다 옵션 선택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견적서 맨 하단에 딱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견적에 부가세 포함인지도 꼭 보시고요. 최소 몇백만원 그리고 몇천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더하게 되면 금액이 꽤 많이 추가가 됩니다. 부가세 미포함으로 견적을 주면서 견적이 작아 보이게 하는 경우죠.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실측한 극단적인 예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평면도와 평수를 말하면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많이 하시는데 이걸 하시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31평 전체 창호 비용이 43평 전체 창호 견적보다 크게 나온 사례거든요. 아니, 30평대 샤시 비용이 40평대보다 크다고? 하실 텐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를 설명드릴 겁니다. 또한 해당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집 샤시 견적은 다른 집보다 좀 적게 나올 수 있겠구나, 혹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 라고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견적은 경기도에 있는 31평 아파트 창호 견적서입니다. 부가세 포함 1354만 7,100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에 있는 43평 아파트 창호 견적서인데요. 부가세 포함 1346만 900원이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곳 다 창호 등급은 L5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상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이해하기 쉽게 현장의 평면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43평 아이파크의 도면인데요. 거실 확장과 작은 방 두 곳을 확장한 곳이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곳은 발코니 전용창으로, 확장이 된 곳은 이중창으로, 안 된 곳은 단창으로 들어갔고요. 노란색은 일반 내창 이중창으로 견적이 들어갔죠. 빨간 곳은 탄형 도어고요. 31평도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우선 창의 개수가 31평이 더 많죠. 분합창도 거실에 하나, 작은 방에도 한 개가 더 있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전면부 발코니 창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실측을 갔을 때 31평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구조가 매우 좋더라고요. 집의 전체적인 창호 가로 사이즈를 보면 43평보다 더 넓었습니다. 또한 43평의 좌측 발코니 창은 하프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31평은 전부 롱창이었죠. 롱창 중에서도 외기와 맞닿는 벽면이 창호로 꽉 차 있다고 표현하면 이해가 편하시려나요? 여튼 창호가 엄청 큰 경우 비용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롱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창이 길다. 하프창이라는 것은 반만 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30평대가 40평대보다 창호 견적이 비싸게 나왔었죠. 중간 등급의 L5 창호, 외부 창은 로이 유리 적용, 내창 일반 창도 전부 이중창호로 적용, 자동 핸들, 방충망까지 액세서리도 전부 비슷하게 견적이 나간 현장들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창호 교체를 하기로 했을 때 견적만 보시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대부분 40평대가 더 비싸긴 하죠.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듯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창호의 개수, 그리고 두 번째 창호의 크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간혹 창이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라운드 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창호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창호 교체 관련 컨텐츠에 항상 달리는 댓글, 작업자의 시공이 중요하다입니다. 저도 이 말 100% 공감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본사 정품으로 본사 직시공으로 하신다거나 대리점이라도 절대적인 시공 경험이 아주 많고 프레임과 유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서 하신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공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품과 가격 비교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제품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 봅니다. 추가적으로 제 구독자분들은 집을 매매하시고 매매하신 집이 과거에 창호 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샤시 제외를 하고 수리를 하는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소 20년 이상 된 곳이라면 다른 부분은 줄이더라도 무조건 창호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죠. 오래된 집안을 바꾸면 새로운 공간이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새 출발하는 나를 마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만 예쁘게 바꿔놓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간을 만들지 마세요. 참고로 인체인지는 올 수리는 서울 수도권 일부를 커버하고 있고 창호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불투명한 견적 때문에 불안하시죠? 현장 비용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심할 수밖에 없는 인체인지만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 소비자분들이 돈이 될 만한, 돈을 아낄 수 있는 컨텐츠를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이 작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으시면 놓치실 수 있으시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인체인지 이 대표였습니다.